안녕하세요. 마음씨앗 장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잘 지내시는 분도 못 지내시는 분도 모두 그냥 네, 잘 지내요 라고 정해진 답변처럼 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담실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좀 써볼게요. 오늘의 기분은 몇 점쯤 될까요? 10점이 가장 기분 좋은 상태이고 0점이 가장 기분 좋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내 기분은 몇 점쯤 될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매일 내 감정과 전체적인 컨디션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그날의 감정과 컨디션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감정을 조금 더 컨트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안대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취약전 유년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하루 중에 1, 2등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말이 안대인 것 같아요. 아마 요즘 부모님들은 인터넷이나 서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안대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면 아이들 기죽일 수도 있고 아이와 갈등도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쓰기는 꺼려지지만 또 아예 안 쓸 수는 없는 해서 안전한 안대 사용 안내서를 들고 와보았습니다.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아이들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해야 할 때 아이들의 자신감을 죽이지 않으면서 감정 상하지 않게 하면서 안 된다는 메시지만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다뤄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돼 그거 만지지마 떨어져 이런 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시죠?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건데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제지당했기 때문인데요. 유년기 아이들은 아직 논리적인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본능적으로 제지당하는 게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속상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었을 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 돼라는 말을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대신할 수 있는 말들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동을 제안받았을 때 속상한 마음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 안 돼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까요? 무수히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안 돼를 꼭 사용하셔야 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또 하나는 아이가 누군가에게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아이가 불을 만지려고 하거나 물에 빠지려고 하는데 장황하게 왜 그것들이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있을 시간은 없겠죠. 그리고 또 아이가 친구를 때리려고 하거나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데 때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물건을 던지면 안 된다는 설명을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행동을 재빠르게 멈춰야 하는 이 두 상황에서는 명령어든 뭐든 일단 행동을 제어하고 봐야 돼요. 그 다음 아이가 차분해진 상황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 아버님께서 이거는 꼭 제안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두 가지 상황을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안 돼는 제안 의사소통 중에서도 강한 명령어 제안 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 있으니 너무 많은 상황에서 꼭 이 강한 명령어로만 제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 돼를 어떤 말들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 돼 사용 설명서 첫 페이지, 명령어 안 돼를 대체할 수 있는 말찾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만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굉장히 아끼는 물건이라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보통 저희가 아이를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안 돼, 그건 누구누구 거야,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돼도 그렇고 만지지 마 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그렇고 모두 명령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안 돼, 뭐뭐 하지 마 이런 표현보다는 그걸 만질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누구야 그건 만질 수 없어. 그건 친구 거야. 너 건 여기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부탁하는 어조는 또 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줄래? 만지지 말아줄래? 그건 친구 거니까 부탁하는 것이 아닌 행동을 제한할 때는 제한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꼭 유념하시고 명령어 안대를 순화시킬 수 있는 말들을 미리 몇 가지 준비를 해두시면 나중에 정말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안대의 명령어를 할 수 없어 라고 순화하셨다면 두 번째 스텝은 모든 제안하는 말 뒤에 나오면 좋은 그런 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안하는 말 뒤에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스텝이 꼭 필요합니다. 안 돼! 큰일 날 뻔했잖아! 이렇게 제안을 하셨다면 그 뒤에는 누구누구야 괜찮아? 놀라진 않았어? 정말 무서웠겠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제안하고 나서 감정을 읽어주는 말을 해주면 하려던 행동을 못하게 되어서 생긴 억울함, 화남, 속상함 등이 절반은 누그러집니다.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하려 했는지 엄마가 다 알아.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불편한 감정은 누군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누그러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제안을 했다면 아이가 내 행동이 제지당했어.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을 했나 봐.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말. 너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려 했구나. 나는 너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전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감정을 읽어주셨다면 마지막 스텝이 남아있습니다. 대체할 것을 제시해주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서 화난 마음을 엄마가 읽어줘서 반은 해소가 되었지만 아직 그 반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행동을 제지당해서 그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제지당한 그 행동을 하고 싶을 수 있죠. 궁금한데 왜 못하게 해? 나 화나서 쟤 때리고 싶은데 왜 못 때리게 해? 궁금증, 그 화는 아직 아이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구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게 한 행동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아직 남아있는 행동 욕구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땡깡을 놓는 아이에게 안 된다고 제안을 하면 당연히 난리가 나겠죠. 안 돼, 지금은 사줄 수 없어 라고 제안을 하셨다면 그래, 네가 당장 가지고 싶은데 안 사줘서 속상하구나. 감정을 읽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엄마가 빨리 가야 해서 사줄 수 없지만 내일 한가할 때 다시 와서 사줄 수 있어 라고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언제 할 수 있는지 그 대체 시간과 행동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내 행동이 지금은 제한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조금 위안을 받고 행동 욕구가 누그러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행동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때리는 것을 제안했는데 나중에 때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럴 때는 아이의 공격 욕구가 있음을 빨리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공격성에 대한 대체 행동을 어머님, 아버님께서 제안을 해주실 때는 너가 너무 속상해서 저 친구를 때리고 싶었구나. 근데 친구는 때릴 수가 없어. 대신 이걸 때릴 수 있어 하면서 어머님이 부드러운 아이의 손이 다치지 않는 쿠션이나 베개 같은 것을 충분히 때리거나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놀이로 공격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을 기억하셔서 안대를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명령어 안돼보다는 순화시킨 뭐뭐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사용해 보실 것. 이때 유념하실 부분은 부탁하는 말투, 권유하는 말투와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셔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체할 행동을 제안해 주실 것.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을 기억하셔서 한번 안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행동 교정까지 가야 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머님, 아버님 혼자 이 세 가지 스텝을 적용하시는 것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일관되게 이 세 가지 스텝을 적용하시면 아이들도 제안받을 때 마음을 상하지 않고 어머님, 아버님도 잘못된 행동을 제안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해피 양육 되세요.